우리 그 순방 얘기 좀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방미 가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이 뭐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테슬라 CEO를 만나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분출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테슬라가 미쳤다고 오겠냐? 근데 선생님 이게 테슬라 CEO가 먼저 만나자고 했잖아요. 걔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괜히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 10%. 근데 그 이번에 기가팩토리 그거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 계속 유치를 하려고 영업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꾸 그거 갖고 조금 장난치고 뭐 약간 이렇게 간 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기저기다가 기가팩토리 할게 뭐 이러면서. 나는 간 본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봐라는 의미일까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지금 워렌 버핏이 그 대만 그 때리고 이게 한반도는 시끄러울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몇십억 불을 투자할 때 갑자기 해서 비행기 날고 폭탄 날라오고 이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다가 공장을 세우겠냐? 폭탄 날라가. 한번 생각을 해봐. 오히려 일본에 세우든지 동남아 쪽에 세우겠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외국 자본이 그 크게 하기 만만치 않을 것. 장치 산업의 큰 기가 이거는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나는 그 이용해 먹는 것 같아.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너무 이제 희망적인 사고를 돌려서 저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뭐 전에 기사 찾아보니까 일산에서도 막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땅을 다 마련해놨다. 막 이런 인터뷰도 있고 막. 뭐 영종도 일산 곳곳에서 농담도 있다. 뭐요? 경기도 화성에 하라고. 그래서 조화를 화성 가라고. 괜찮은데? 의미 있다. 화성 거기 땅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 확률적으로 보자고. 10에서 15%도 안 돼. 근데 그 스페이스 X 맞나요? 이번에 터졌잖아. 그거 터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통신 그 방법이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위성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통신이 안 터지는 뭐 바다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우리랑 기술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얘기했어. 그렇게 간 주면서 나쁜 새끼. 그 스타렉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난 그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갑자기 순간 혹시 했더니 그래서 삼성전자였고 KT그룹 엮어서 그렇구나. 그래 떡 주는 척하면서 지거 이득 그 니네들 이거 쓰면 내가 생각해볼게. 희망 고문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우리 저 바이든 정부 걔나 똑같지. 협박하고 뭐 해서 빨리 들어와갖고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프렌들이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안에 굳건하게 한 게 왜 두산바켓,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LX 일렉트릭 가서 공장 터 닦을 때 안전하게 터 닦고 공장 짓고 할 때 전력 설비 삼화전자 헐. 지금 삼화전자 난 또 미리 털렸어. 근데 어떤 분은 여행 갔다 오니까 아직도 그래서 그분 여행 진짜 잘 갔다 오죠. 이게 운빨이야. 난 6, 7천원에 다 날렸는데 이거 오늘 8천원. 우리가 이거를 묻어둔 게 4천원 단. 와. 근데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히토류를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대체하겠다. 히토류 하면 또 당연히 중국이고 중국이 뭐 9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대체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전망인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 삼화전자이기 때문에. 근데 매출단의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그 회사에 그거 기여해서 요만큼밖에 안 조금이에요? 나와. 페라이트는 조금이에요? 전체 다른 거 이지도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할 게나 할 수 있어지. 전체 그 기업 삼화전자가 전체 어디 보자. 삼화전자 뭐 갖고 전체 회사 먹여 살리나. 털려서 화나신 거 아니죠? 알았어. 너무 빨리. 열받았어. 평소보다 에이 너무 빨리 팔았어. 목소리가 더 크죠. 이러고 새끼 이거 그 매출단 별로 기여도 없는데 너무 테마로 너무 급등시키더라고. 여러분 선생님도 일찍 내리셨다고 큰 수익 보신 분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갖고 봐봐 삼화전자가
제품이 뭘 파냐면 여기 봐봐. 와. 80%가 전혀 다른 걸 팔아. 여기 뭐예요? 보면 사이트를 가보면 응? 얘네들 지금 뭐 시장에서 떠드는 내용은 매출 단위 기여도가 있나? 얘네들 갖다 해서 제품 소개라고 딱 나와.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가보면 딱 나와요. 근데 홈페이지 볼 때도 가장 앞에 있는 게 가장 주력이란 뜻이겠죠? 그렇지. 이런 이코어, 포트 이런 부품 갖고 80%를 장사하는 회사야. 이지도 마찬가지야. 이지도 그냥 소설 써갖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지도 우리가 얼마 시작했냐? 저것도 더블 이상이 갔어. 요새 그러니까 나 작전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그거야. 여기도 어디 모르게 또 CFD 해갖고 팀이 짜서 머니게임 하는 종목일 수도 있잖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또 무섭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급등해갖고 어느 선 가면 하지 마야. 가는 거는 아니면 30% 정도 너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데드만 높이는 거야. 그리고 딴 걸로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 나면 와 200%만 300% 몰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건에서 하종가 두세 번 넣으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가 돼버려. A 프로도 마찬가지야. 5만 원에서 10만 원 쓰는 분이 진짜 큰 수익 나고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건 더블 게임밖에 안 돼. 그거 갑자기 부러져 갖고 하종가 한 번 치면 다 토해낸다. 그리고 이런 급등 종목들은 사람들이 이래. 바닥에서는 적게 사.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주. 그러다가 위에 가니까 이제 든든하게 먹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보다 두세 배를 사. 단가 그래서 더 올라가. 높아져. 근데 거기서 잠깐만 밑에 다 토해내 버린다. 이렇게 매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매매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매매 기술? 그러니까 매매 기술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하면 다쳐. 막 시장이 막 열광하고 막 추앙을 해. 추앙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내 40년 경험에서 추앙하는 거 했다가 짱돌 맞아갖고 박살나는 게 허다해. 열이면 8개, 9개야. 진짜 대박은 어떤 거에서 나오면 치를 떠는 데서 나와. 다 털려갖고. 그 생각해보면 선생님 치를 떠는 거에서 한 지난 2-3주 4월간 4월 한 달간 리스크 좀 좋았어요. 선생님 포트 종목이 그렇지 않아요? 디베아이테 이거 이번에 또 코오롱 티 시즌이 뭐 유상증자 3자 유상증자 한다 그래가지고 또 꿈틀꿈틀하고. 나는 TCG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의 로비력이 큰 그룹이 있어. 하나그룹하고 코오롱그룹이야. 한화. 한화는 미국에서 조금 끝발 날리는 것 같아요. 코오롱 이웅렬 기다리시고. 회장도 그래. 코오롱. 근데 코오롱은 또 이 인보사 사태 때문에 사실 코오롱 티슈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러니까 치 떨잖아. 그러니까 더블 이상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 떨고 저 욕을 많이 하는 종목만 고르세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때가 있거든. 근데 코오롱 그룹 이웅렬 회장도 요번에 대통령 가서 그동안 전정부 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적폐고 뭐 이잖아. 요번에 때가 왔으니까 그러면 인보사를 여기서 풀겠냐? 미국에서 풀죠. 미국에서 풀고 있어. 로비로.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어떤 뉴스 보냐면 인보사가 미국에서 허용됐다. 그럼 그거 갖고 끌고 와서 국내도 허용해. 니네도 잘못했어. 식약청 싸울 거라고. 응? 그래갖고 또 다른 데서 인정받았어.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어. 벌써 뭐 10,000원짜리가 뭐 2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이렇게 됐겠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치를 떠는 종목들의 그런 복수회전이 돌아올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대부분 치를 떠는 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거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손실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사야지. 그거를 통장 낮춰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운 좋으신 분들 이번에 눈떨 급등한 거 그걸 엎으라고 그러는 거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 다른 데서 파이프라인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그 딴 걸 손절해서 가지는 말고. 적은 돈이라도. 나 심지어는 다른 데서 그 파이프라인을 창출하십시오. 나름대로 뭐 내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적립식이라도 일부라도 자꾸 사 놓아 보면 감이 잡힐 거야.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흐름이 느껴지게 될 거다. 그거는 이런 각도. 어떤 각도일까요? 맨 처음에는 잘 안 가. 25도 같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치고 나가는 거야. 45도. 그러면 이거를 티슈진 갖고 소설을 쓴다면 8,000원이 바닥이야. 네. 12,000원 정도 가면 두둑에 맞을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2만 원이나 18,000원 쫙 그냥 뽑아버리는 거야. 이때가 1차 목표가 달성한 거야. 여기서 또 흔들어. 그 다음에 다음에 갈 때가 이게 이제 1단 상승이야. 2단 상승 때는 이제 확실한 재료 끌개가 눈에 콩카프 씌인 게 나와야지. 뭐 인보사가 허용됐다든지 뭐 삼상이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할 거라고.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스터디 해봐. 현대로템, 포스코, DX 이런 것들이 계단 이렇게 급등한 뭐 KG, ETS 이런 것들이 다 3단 상승을 주로 해. 각도가.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화려해갖고 6도 쫙 뽑는다. 이게 가장 위험한 자리야. 그렇게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게 작전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비슷해. 하다 보면 좀 감을 익히고 또 시장을 보는 눈도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면 이렇게 부러뜨리잖아. 아니면 성공했으면 이렇게 원형 천장력을 만들었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걸 못 만드는 거야 이번에. 얘네들이 이번에? 그냥 그러면 다른 또 이걸 조직이라고 그럴게.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팔아먹는 거야. 오늘 그 KG ETS 비슷하게 올라간 게 반을 그냥 죽여버려. 자기들도 손해잖아요. 이렇게 해서 팔아먹어. 그래서 여기서 또 오른 게 반해갖고 여기서 평균 단가를 맞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그럼 지네들 고가에 유지하는 것도 지는 소려야지. 근데 밑에서 여기 이렇게 그거를 커버해. 그래서 여기서는 똔똔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밑에 거를 여기다 엎어버리는 거야. 가장 센 거는 블록 딜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에서 사단이라는 거야. 다른 데다가 뒤통수 때리는 거야. 뭐 다른 데다가 한번 받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얼마씩 계약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어. 주당 얼마에 넘기는 거 몽탱이로. 100만 주당 수당 받는 거야. 이런 작업했을 때는 블록딜로 넘겨. 인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치인 사귀고 막 이런 게 그런데 풀라고 좀 힘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CFD 사태가 어떻게 좀 수사가 되고 어떤 쪽으로 또 확산이 될지 우리가 리스크를 조심조심 하면서 나는 제2, 제3 나온다. 제2, 제3 나온다? 2차 전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많이 오른 섹터 말씀하시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 얘기할 텐데 작년부터. 인공지능 AI. 그쪽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그 PB들이 있어. 근데 개인들이 그거를 미리 그 막 자료를 찾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어. 쉽지 않네. 내가 그쪽 업을 했는데도 힘들어. 그 여기도 인맥들 라인에 팔로우되면 폐쇄적이야. 그렇지, 안 알려주겠지.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또 할 수 있어. 그래 오히려 뒤통수 때리려고 역정보도 흐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나마 그 후배들이랑 얘기해서 가끔가다 밥을 왜 사줘.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감을 보는 거야. 그러면 쟤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오. 나는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됐어. 말하면 저거는 진짜구나.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래 그럼 그때는 뭐 끄떡끄떡 사줄게 같이 뭐 그냥 엎으라 그래. 어려운 세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모멘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현대건설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옴 관련해서인 거야? 아니면 내부적인 우리나라의 SOC에 대한 기대감인 건가요? 이 책 설명했잖아. 한전을 안 하고 원유로부터 뜯는다. 원유로부터 뜯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유로. 현대차 공작창. 저 공작창은 반대편이고. 반대쪽이요? 정비소. 정비소.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모빌리티 연구소 센터 거기에는 또 이상한 거 UAM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먼저 풀어. 먼저 푸는 거는 그 내년 총선과 대선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오늘 사이트에 올려놨어. 옆에 무슨 뭐 구름차도 만들고 뭐 이것도 동글동글한 거 서울링 뭐 그것도 지하도 만든다 그러고 만들고 잠실에는 그 뭐 케이블카 어떤 거 선거할지는 모르겠어. 총선의 표수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대선은 2027년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하진 않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니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뭔가 기업하고 연결 관계가 있는 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좋은 걸 했어.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을 하는 게 현대차는 그거를 해갖고 지네들 어떤 정보가 되든 세우잖아. 해야지. 해야지.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연결돼.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공업, 디스플레이텍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공장 가서 터 닦아야 돼. 그러면 터 닦는 건 이미 너무 급등했어. 그러면 갖다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CIS 장비주부터 먼저 A 프로 올랐다 급락을 하잖아. 급락대 사라고 120. 그러니까 너무 120을 기준으로 6개월 평균값이야. 너무 먼 거는 하지 마. 근데 이 120이랑 가까워졌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보시려고 그래. 그런 걸 보세요. TSI도 그렇고 A 프로도 그렇고 하나기술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 G2파워가 조금 빠졌어요. G2 파워도 마찬가지야. G2 파워. 그게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뭔 덴들 하나? 완전 핵심이잖아요. 완전 핵심인데 아직까지 뭐 수주하고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급등 때 팔았어. 12,000원이나 9,000원이나 거기서 모으면 돼. 또 그러면 직전 고점 한번 시도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앞서서 현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42닷이 42닷이더라고요. 42, 그래서 42닷. 이번에 현대차가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324억 원, 기아가 742억 원인가? 4,215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확보를 해서 현대차가 55.9%, 기아가 30.3%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이게 꼭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증자해갖고 하는 거야. 근데 포디투닷은 상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투자하는 회사가 유비벨록스 띵크웨어예요. 그러니까 띵크웨어가 시간의 상한가 급등 때려 16,000원, 12,000원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그거 사고 팔고 유비벨록스도 마찬가지. 왜? 그게 잘 잡으면 아이납이 쌍방향을 해서 정보를 다 수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42닷 연골고리 종목. 그걸 지금 집중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는 내년 총선까지 갈 것 같아. 근데 포디투닷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탭인데 지금 14개월 만에 이용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라이다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카메라, 레이더, 위성 시스템, 관성 측정 장치,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라서 포디투닷이 앞으로 그래서 내가 LG 이노텍을 왕창 사놓고 묻어 돌아가는 게 카메라,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은 거야. 대형주. 대형주. 대형주로 보신다면 LG 이노텍. 그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그 현대위아 뭐 이런 것들. 단으로 보신다면? 중소형 단으로 중소형 보신다면? 뭐 띵크웨어, 유벨록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현대 이런 것들과 연동된 부품단 종목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로템 선생님 1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 영업이익은 35.5% 증가했고 순이익은 38.4% 증가해서 18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적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현대로템은 이미 뭐 올라버려서. 그러니까 수주 끌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제는 지금 미국 가서 무슨 30개, 40개 MOU 맺었다고 그래. 다 소용없는 거야. 다 소용없어. 수주를 끌어와야 돼. 그치. 대통령은 언제 사우디 가요?
결정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불안감에서 일단 또 맞아. 여기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 있게 뭔가 딱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저쪽에서 뭐 수주나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움직일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원전주도 거칠게 조정하잖아. 8만 원, 거의 6만 9천 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거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주에 오면 계단이 하나 올라가야지. 그런 스타일로 할 것 같아. 그게 4, 5, 6장의 특징. 4, 5, 6장. 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체크해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 18일이 기한이에요. 그것도 노이즈 같아. 그래 하나 뭐 일본하고 유럽이 그 반대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반은 때리라고 그랬어. 한일사료라든지. 그리고 나서 현대차 밸류체인 가자 그랬는데 막상 18, 19일에 하면 그때 또 다시 가겠지. 그러니까 한일사료는 반은 냅두라는 게 5,000원대는 사도 돼. 7,000원은 팔래. 그러면서 실제 하나하나 볼래. 근데 선생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작년 7월에 튀르키예랑 유엔이 이렇게 막 달래가지고 그거 우리가 결정하지 자결한 말자. 거잖아.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 근데 G7에서 러시아를 더 강경하게 규제하는 안을 안 내겠다. 해도 푸틴이 규제 끝내버리면 어때? 푸틴한테 물어봐야지. 푸틴이 결정권이 있지. 그냥 푸틴이 결정권이 있는데 G7이 러시아를 규제하자라는 얘기를 했대.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G7이 그 갖다 얘기해서 러시아 규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요인, 우크라이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서는 진짜 갖다 얘기해서 미국이 우회 전략으로 지금 지원하는 게 많아. 우크라이나를.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뭐 포탄이나 이런 거 오히려 폴란드한테 우리가 전차 줬잖아. 폴란드가 그걸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우리나라 K2가 그냥 러시아 들어가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포탄 저리 가라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손을 놔야 되는데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날카로워져 있어. 그러면 이제 제 무기는 고물밖에 없어. 그래서 종합상사 하자는 게 그거야. 종합상사. GS 글로벌. 그러니까 오늘 LX 하우시스 팔아갖고 LX 인터넷 LG 상사. LX 인터내셔널? 그게 옛날 LG 상사야.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은 32,000원 파는데 이번에 급락을 했어. 25,000원, 27,000원 또 사보는 거야. 그래놓고 이거는 5월 19일을 기다리는 거야. 정말 어떻게 되는지. 되나. 그리고 안 됐어. 그래도 이 바닥은 유지할 것 같아. 됐어. 그럼 또 급등하겠지. 그런 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이게 매매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려워요, 선생님.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가 중요해. 매크로 다 그냥 이렇게 싸우니까 현장 전문가. 현장에서 빅데이터. 그러고 나서 그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급락할 때 사야 돼. 그래서 점을 사는 게 아니라 면쟁이가 돼야 돼. 나눠서 사서 나눠서 팔고 이렇게 한 3개월은 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6월 7월이면 매크로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 진짜 금리 끊는 건지. 2,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IT도 왜 2, 4분기 삼성전자 전체가 적자 나오면 어떻게 해?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가전까지도 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진짜 침체인가 보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땀나네요.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내가 DB하이텍 8만 원 못 돌파합니다가 이거야. 그게 안 나와야 되잖아. 미국 가고 뭐 이렇게 해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변동성 이용하는 장밖에 아닌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주변에 봐도 소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지갑을 많이 닫고 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바닥에 있는 거 사서 35 이렇게 짧게 안 타친다 생각하자. 더블 게임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더블 게임 쉽죠.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챙기는 게 가장 아니면 그래서 아까 반은 털고 사고 하면서 반은 추세로 가보고 아니면 나는 7대 3으로 운영하는지 5대 5로 운영하는지는 각자 정하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단 주가가 근데 선생님 그게 좀 어려워요. 급등했어. 근데 이게 9%가 급등인지 이게 20%가 급등인 건지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시가 1등부터 30은 20%가 급등이야. 그리고 200이 안에 들어가는 중소형단은 60에서 100이 급등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세력주는 무조건 100. 100. 그 오늘 뭐 장중에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 이거 팔아야 돼? 근데 갑자기 막 10%에서 20% 가면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선을 정하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깨면 팔으라는 거야. 그 내가 나만의 대대로 올려나가다가 깬 다음에 팔아. 그치. 근데 다시 올라가면 그럼 다시 사. 샀는데 빠지면 또 팔아. 빠졌는데. 그럼 그래- 손해잖아요. 아니 거기서 500원, 300원 기준으로 여러 번 매매를 하시란 말이야. 30% 물려. 근데 70%는 있잖아. 아니면 50% 정했다 50%는 있잖아. 그거 못 맞춰. 파는데 이런 게 내가 옵션 매매하는 어떤 때는 5번 정도 옵션에서는 그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주식은 5번 정도는 안 간다. 5번. 두세 5번이면 진 빠져. 진 빠져요. 두세 번이면 갔나.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팔고 나면 올라요. 올라갈까봐 안 팔았는데 빠져요. 이게 사실 본인의 멘탈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업 투자가 용이야. 그렇죠, 선생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가끔 가다 오시는 분이거나 직장인인 분은 그냥 흘러보내세요. 뭘. 전업 투자가 용이라. 그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가끔 가다가 시세 빠는데 빠졌네. 올랐네. 이 가끔 가다 보시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어. 그러면 그때 던지는 게 속편해. 30%든 50%든. 그리고 더 가. 그럼 나머지도 또 이렇게. 그런 게 편하게 물어듯이 하는 건데, 그런 점을 맞추려는 거는 그 신의 영역이다.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휴게소 내리기 전에 애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애가 죽상이 됐어요. 왜 그랬더니 나 아까까지 오늘 주식이 너무 올라서 20%인가 올랐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온 사이에 하락을 해가지고 파란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주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여행 가면서 정말 좋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 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화전자 그 질문하신 분도 부럽네요. 상한가니까 더 갈 것 같아. 그래도 1분 70% 팔고 30%만 더 가는 거 이렇게 하시라고. 이걸 보실의 마인드라고 그럴까? 남 드세요 나머지는 뭐 이런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꼭지에 파는 것 같아.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아차 순간 놓치는 순간에 20-30%는 날아가 버린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 늦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찍 팔았다고 아까. 열받았어. 뭐.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선생님이 엄청 능숙한 선생님마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이런 게 사람들은 이제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공감과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나도 역으로 가려고? 아니 선생님 뭐 워낙 많은 스토리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자 선생님 이제 5월 6월 뭐 어떻게 매매하는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5월 좀 이제 다음 주는 거래일이 며칠 안 돼요. 5월 1일에 쉬고 화수목까지죠. 또 어린이날이 있어가지고 3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매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해야지 뭐 또 하고 저번 뭘 매매야 좀 쉴까? 뭘 사기는 조금 애매한 너무 거래가 적으니까. 그치 큰 이벤트가 5월 중순 정도에 있으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건 모으는 건 딱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종목들. 일단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340원. 근데 이제 나는 환율은 무시할래. 네? 무시해요? 1290원대 1340, 50원 예측했어야지 1400 가는 장은 아니야. 이거서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 25PM 우리 금토기도 금리를 인상해야 돼. 그럼 환율은 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350원 하면 이번에 수합해갖고 열심히 막을 거다.
또 이것 뚫리면 니네들 조인트 맞아요. 그 열심히 할 거야. 큰일 난다. 알아서 잘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수주가 터지면 이게 달러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또 환으로 선물하는 거 미리 때려버릴 거라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빨리 수주 큰 게 와라. 지금 그거 우리 돈 부족해. 빨리 땡겨야 돼. 이렇게. 수주라고 한다면 선생님 요즘 조선주들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중동이야. 근데 조선주 할 거 없어. 이번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근데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가격에 왜 해?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 없어. 작년에 얼마나 봐. 그때 왜 안 했어? 그럼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건설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건설밖에 없는 원전, 건설, 건설. 방산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수주를 땡겨야 돼. 또 지역은 중동밖에 없어. 유럽하고. 우리의 희망은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돈을 갖다 놓고 지어야 돼. 이게 차이가 커. 그리고 중국은 우리 때리기만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정부가 SOC에서 여기서 푸는 거는 에너지가 작아. 그러니까 조단위는 중동에서밖에 없어. 선생님 이번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올 거래요. 그것도 주변 테마는 얘기하지 마. 폐기물 관련주. 폐기물은 계속 한화기수가 하잖아. 폐기물은 그거보다 미국 밸류체인과 연결된 에너지에서 나오는 모멘텀이지. 날씨 무슨 상관?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이렇게 쓸려가지고 또 수해도 있고 뭐 하면은 그런 폐기물 그거는 생기니까. 그건 한화기술이 아니지. KG ETS지. KG ETS. 그래서 근데 KG ETS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런 리스크에서 10% 정도 입질매수 들어갔다고. 알겠습니다. 1, 2, 3, 4 볼래? 1, 2, 3, 4? 16,000원 10%. 1,000원 빠지면 20%. 그럼 30%지. 더 빠지면 50%. 이런 간거. 이게 면쟁이의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갖고 50% 빨리 샀는데 안 빠지고 그러면 나는 100% 채우는 거를 대드의 반대로 이 선을 돌파하면 다 살라. 그렇게 정해. 그 매매 기술을. 근데 여기서 단가를 100원 단위로 잡지 않고 1,000원 단위로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원은 쪄. 제 친구는 분할 매수를 10원 단위로 깔더라고요.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니 600원짜리 매매하시냐?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KT면 야 나 오늘 KT 많이 샀어. 어떻게 샀어? 3만 원, 3만 50원, 3만 1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했다고. 3만 원짜리라면 1,000원 단위로 끊어야 돼. 그래요? 근데 또 KT 같은 지금 경우는 10원 단위 끄는 거는 1,000원 아래짜리. 500원에서 800원짜리다. 그리고 500원 단위짜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뭐 한 7,000원짜리는 500원 단위로 끊어도 돼. 그리고 고가 저가의 진폭도 봐야 돼.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네. 진폭이 너무 그쵸? 높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크게. 5,000원에서 2만 원 갔어. 그러면 2,000원 단위로 끊어야지. 그러니까 이 진폭도 봐야지. 그게 매매 기술이야, 그게. 지금은 4, 5, 6은 기술이 매매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한 장 같아. 이게 약간 뭔가 영화 제목 같아. 매매 기술 빠밤 이렇게.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 매매 기술로 할까? 몰라. 우리 앞서서도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죠? 5월 1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정이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낚아챘고요. 여러분들 오후 3시에 실시간 라방 오랜만이죠. 우리 이제 책 얘기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데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담소 나누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고기사 다 주식 고기소고기야. 그 고기소고기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받아친다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니요, 월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